돈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확인해 본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익명의 고액 기부자 2명으로부터 200만 달러를 기부받아서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전 세계 200명에게 1만 달러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그 돈을 3개월 내에 모두 쓰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돈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도는 비슷한 배경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크게 높아졌고요. 그 효과는 돈을 다 쓰고 난 뒤에도 일정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걸 꼭 해봐야 알까 싶은 연구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돈을 써서 소비를 하면 행복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비가 똑같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행복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돈과 행복의 관계, 그리고 행복도를 더 높여주는 소비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도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보시는 그래프의 가로축은 달러로 표시한 연소득, 세로축은 행복도를 나타내는데요. 1년에 1만 5천 달러를 벌 때보다 3만 달러를 벌 때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가로축이 같은 간격이 아니고요. 눈금 하나마다 2배씩 늘어납니다. 즉, 소득이 1만 5천에서 3만으로 늘어날 때와 같은 만큼 더 행복해지려면 소득이 6만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12만, 그 다음에는 24만으로 늘어나야 해요. 즉, 소득이 같은 만큼의 행복을 증가시키려면 그때마다 소득이 배로 증가해야 합니다. 알기 쉽게 가로축을 같은 간격으로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행복이 늘어나는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소득 이외에서도 행복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없을 때는 그것을 채워주면 행복도가 빠르게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채우고 나면 같은 것을 계속 더하는 방식으로는 행복도를 빨리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것, 소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다가 스마트폰이 생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건데요.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스마트폰으로 기종을 바꾸거나 스마트폰을 한 대 더 산다고 해서 처음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만큼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즉, 이미 만족한 곳에 돈을 더 쓰는 것은 행복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 행복도가 낮은 부분에 돈을 써야 같은 돈을 써도 행복도를 더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의 여러 순간에서 느끼는 행복을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사교 활동할 때, 휴식을 취할 때 높은 행복을 느낍니다. 반면에 출퇴근, 업무, 집안일을 할 때 가장 행복도가 떨어지고요. 앞에서 행복도가 낮은 곳에 돈을 써야 행복도를 많이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출퇴근, 업무, 집안일에 돈을 써야 행복도를 많이 높일 수 있겠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은 돈을 써서 괴로운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하기 싫으면 돈을 주고 청소를 맡길 수도 있고요. 요리를 하기 싫으면 음식을 배달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소비를 시간을 사는 것 또는 시간 절약 소비라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시간을 사는 것이 사람들의 행복도를 많이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지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사람들에게 한 주말에는 40달러를 써서 시간을 사도록 하고 다른 주말에는 같은 돈으로 물건을 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건을 살 때보다 시간을 산 주말에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더 적게 느꼈고요. 이것이 부정적 감정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시간을 사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을 선뜻 내켜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에게 40달러의 공돈이 생기면 어떻게 쓸 것인지 물었을 때 시간을 사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2%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배달비가 항상 논란이 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시간을 사는 소비가 좀 돈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앞의 실험에서도 봤듯이 같은 돈이면 물건을 사는 것보다 시간을 사는 것이 행복에 더 도움이 되니까요.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은 너무 아까워 말고 돈을 써서 줄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행복을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소비 방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주고 이것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간식 주머니를 사게 했습니다.
이때 무작위로 어떤 사람에게는 간식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지역 아동병원의 아픈 아이들에게 구입한 간식을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간식을 자발적으로 구입하도록 몇 가지 심리적 트릭을 사용했는데요. 예를 들면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은 묘하게 불편하다든지, 간식 주머니는 가격에 비해 구성이 좋다든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간식을 구입했고요. 이때 아픈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산 사람들은 자신이 먹을 간식을 산 사람들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소비를 하는 것에는 한 가지 장점이 더 있습니다. 적응이 느리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돈을 쓰면 그 결과물을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체험을 반복하면 금방 적응이 돼서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맛있는 과자도 계속 먹으면 물리죠. 그러면 행복감이 잘 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면 내가 결과물을 직접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아이들에게 사준 과자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죠. 그래서 계속 사줘도 물리지가 않고요. 행복감을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한 연구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게임을 시키고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자신이 받게 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원하는 단체에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게임을 해서 보상을 받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적응이 되면 행복도가 감소하는데요. 보상을 직접 받은 사람들보다 기부를 한 사람들은 행복도가 더 천천히 감소했습니다. 시간을 사는 데 쓰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든 돈을 쓰려면 돈이 많아야겠죠. 그런데 또 너무 돈에 매달리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평균적인 경향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행복도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행복에는 돈 이외에도 인간관계, 직업, 건강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관련이 있습니다. 1976년 미국 내 21개 대학의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묻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부자가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이 사람들에게 현재의 소득과 행복에 대해 다시 조사를 했는데요. 대학에 입학할 때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20년 뒤에 행복도가 대체로 더 낮았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소득이 높으면 가치관이 어떻든지 비슷하게 행복했는데요. 소득이 낮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던 사람들의 행복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분화해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졌고요.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을 중시해서 진짜로 돈을 많이 벌면 괜찮은데요. 돈을 못 벌면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에는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소득이 높든 낮든 다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돈돈하면서 거기에 매달리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이죠. 이상적으로는 내 할 일을 재밌게 열심히 하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벌리고 잘 모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의 방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채널의 이전 영상 중에서 왼쪽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 이유를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비를 하더라도 반복되면 점점 적응이 돼서 재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같은 것을 반복해도 재밌게 하는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